여러분한테 오늘 이 최동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하면서 좀 당혹스럽기도 한데, 제가 오늘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이 민족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두 번째 코너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잖아요.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저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2+2 관세 협상이 난기류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미국 측이 25일, 어제죠. 오늘이 26일이니까 2+2 협의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재부 장관이 9시 반 비행기로 가려고 했는데 8시에 오지 말라고 취소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전화로 온 것도 아니고요. 이메일로 왔습니다. 당사자한테 온 것도 아니고요. 그때 밑에 있는 참모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사실 협상이 일주일 남았는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귀국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코 루비오 미 국방안보보좌관 및 국무장관을 만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국무장관도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해서 만남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와서 얘기를 좀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저는 2023년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70년, 조약을 체결한 지 70년, 한미 동맹 70년을 기념할 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미국에 같이 갔습니다. 제가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그때 갔는데요. 그때 여러분 다 아시죠? 대통령이 상하원 연설할 때 미국에 있는 상하원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찬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죠. 팝송을 쫙 했습니다. 라이브죠. 뭐 어떤 반주가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때 바이든이 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단순히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한미 동맹이 궤도를 이탈했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일본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친중 정부가 들어서고 친북 정부가 들었으니까 과연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론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싸돌아다녔잖아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작은 나라, 작은 산봉우리, 너희는 큰 나라, 큰 산봉우리 얘기하면서 시진핑의 중국몽과 함께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정은에 대해서 5일 능라도 경기장이 있습니다. 평양에. 거기에 수십만의 북한 평양 시민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끝내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온 불굴의 용기를 보았다. 이 표현을 씁니다. 그게 뭡니까? 끝끝내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온 불굴의 용기를 봤다. 누구로부터? 미국으로부터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남측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남측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주변 도서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 대신에 남측 대통령을 하면서 우리를 자기 비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모습, 메시지와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과연 자유민주 체제와 시장 경제라는 그 굳건한 기둥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자유진영과 함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협상을 하는데 안 만나는 겁니까? 별로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최동석 씨는 민족의 축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서, 저는 안 뽑았습니다. 누군가 뽑았겠죠. 민족의 축복입니까? 아니, 협상을 하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는 것조차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트럼프가 교섭에 있어서, 협상에 있어서, 협의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기 위한 일종의 압박 전술이다로 얘기하기에는, 아니, 다른 나라들은 압박 전술을 안 하고 왜 만납니까? 왜 우리는 정상회담도 못하고 안보실장도 국무장관 못 만나고 2+2 만나려고 하니까 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렇다고 언제 만나자는 얘기도 없어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일본은 관세 내렸는데 우리는 25% 되면 우리나라 수출기업인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근데 민족의 축복이라고요? 아니, 너희들끼리 해요. 그냥 너희끼리 그냥 사적 권한을 가지고 너희들끼리 하면 됩니다. 왜 대한민국을 거대한 실험장으로 만들면서 국민을 위해 써야 될 그 공직이란 자리에 코드 인사가 답이라고 하고 문재인은 공격하고 이재명을 쫓중하는 그런 뇌구조가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을 쓰는 이재명 대통령의 뇌구조가 전 궁금합니다. 그래서 민족의 축복이 아니라 진짜 과연 이재명이란 사람이 민주당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 그 의구심을 못 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이재명 정부의 사람들,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좋다고 자기네들 잘하고 있다고 그러죠. 관세 협상 잘하십시오. 그러려면 관세 협상뿐만이 아니라 확실하게 자유민주주의 주권 국가로서 중국의 굴종적인 모습 보이지 말고 어설프게 균형 외교다, 등거리 외교다, 한반도 운전자론이다, 동북아 균형자론이다, 이런 예전에 했던 그렇게 해서 뭘 했습니까? 북한으로부터는 삶은 소대가리, 중국엔 어떻게 했습니까? 한 한 명 동안 아주 그냥 우리 기업들은 두들겨 맞고, 실제로는 기자들이 중국 갔을 때 얻어 맞았습니다. 그거 제대로 항의라도 했습니까? 그런 굴종적인 자세가 우리나라의 국익을 올렸습니까? 품격을 올렸습니까? 저는 진짜 이분들이 하는 싱하이밍 중국 대사 만나가지고 그 앞에서 몇 장짜리 페이퍼 쫙 읽을 동안 뭐라고 협박했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경쟁 가운데 중국이 패배하는데 베팅하면, 베팅하는 그런 잘못을 하면 안 된다. 겁박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대사 앞에 가지고 조아리고 있으면서 하는 야당 대표 모습을 보면서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후보 시절에 타임스 기자가 중국이 대만을 공격했을 때 한국은 어떻게 하냐 질문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는 말이, 외계인이 침공했을 때 그때 생각해 보겠다는 이 황당한 얘기.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걸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북한만 대상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대만을 공격했을 때 주한미군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주기 바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생각하고 있는데 관련된 질문에 봤을 때 외계인이 침공했을 때 그때 생각하겠다는 이 황당한 얘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과연 동맹 국가로 볼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관세 협상, 저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싫어요. 이재명 대통령 너무 싫습니다. 민주당 싫은데 잘 되길 원해요. 그렇다면 숫자도 중요하고 관세도 중요하지만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수출 기업인데 관세 협상을 제대로 못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집권하는 민주당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관세 협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확실한 예상입니다. 앞으로 민주당과 일부 진보 매체에서는 트럼프를 악마화할 겁니다. 트럼프 이상한 사람이다. 미국 이상한 사람이다. 물론 미국이 예전의 미국과는 다릅니다. 트럼프가 바이든과 다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비판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지만 본질은 뭐냐면 악마화시키는 이유가 이재명이란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진영 내에서 과연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은 편인가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와 믿을 수 없다는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빚어지는 민족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는 이재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란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치러야 될 비용이 크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민족의 축복입니까? 민족의 땡땡이죠. 제가 땡땡은 말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채워주십시오. 진짜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사람들한테 제발 관세 협상 잘하십시오. 그리고 또 미국과의 관계 회복 잘하십시오.